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올겨울이 심각한 질병과 죽음의 겨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단 3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확산 일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중화항체를 아예 생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노백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DC가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710만 명을 기준으로 8건의 심근염 증상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원격진료 처방을 통해 임신 중절 알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올 겨울이 심각한 질병과 죽음의 겨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종이 확산하면서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코로나19 대응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대응팀이 브리핑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신이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올겨울은 심각한 질병과 죽음의 겨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위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병원이 곧 환자로 압도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스터샷을 맞으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죽음의 겨울을 언급하며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에 나선 것은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5일 기준 최근 7일 평균 일간 확진자 수는 12만 1,188명으로 2주 전인 이달 1일 8만 6,565명보다 40%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되기 전인 지난달 1일 7만 3,390명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65%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크리스마스 휴일로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하는 등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 미국 내에선 최악의 경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겨울 독감과 오미크론, 델타 변이가 겹치면 병원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단 3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확산 일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가정용 신속 테스트기 50만 개를 무료로 배포하는 등 각종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 전역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요 원인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시 전역에 확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 전역 코로나19 감염률은 지난 9일 3.9%에서 10일 7.8%로 3일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13일 감염률은 6.5%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급격한 확산세에 대응해 뉴욕시는 가정용 신속 테스트기 50만 개를 무료 배포하고 마스크 100만 개 무료 배포, 모바일 검사소 확대, 부스터샷 접종 2배 확대 캠페인, 보건국 새로운 건강지침 발표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뒷북치기식 행정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여행 증가로 진단검사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많은 진단검사소가 문을 닫은 상태라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겨울철 급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향후 몇 주간 힘든 겨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의 정의에 부스터샷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을 도입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기준 주 전역에서 3,784명이 코로나19로 입원 중이고 이 중 727명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도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실 폐쇄도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공립학교 교실 877곳이 대면 수업을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 교실 153곳이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공립학교가 개학한 지난 9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교실만 4,206곳에 달합니다. 올해 공립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15일 하루에만 학생 384명과 교직원 162명 등 총 5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배 많은 겁니다. 이처럼 공립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폐쇄 교실이 급증하자 방역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격 수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 내정자는 최근 온라인 원격 수업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뱅크스 교육감 내정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노출된 바이러스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있고 팬데믹 동안 원격 수업으로 자녀들이 학습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말한다며 선택적인 원격 수업 제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 계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중화 항체를 아예 생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노백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위트 워터스랜드 대학 연구진이 기존 백신 접종자의 혈장으로 실험한 결과 얀센 접종자의 항체가 기하 평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303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아예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자의 경우에는 항체가 기하 평균이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 1419로 나왔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80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페니무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오미크론은 항체 형성에서 상당한 면역 탈출을 보여준다며 특히 얀센 백신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의 분석에서 얀센 백신에 감지 가능한 중항체는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콩대 연구진도 최근 중국 시노백 백신으로 유사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2회 접종자의 혈청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중항체를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대 등 3곳의 연구진도 지난 14일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2차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얀센 1차 접종을 마친 실험 참가자들의 혈액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스터샷을 맞은 참가자들의 혈액에서는 강력한 중화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해 첫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어린이 백신 접종자 710만 명을 기준으로 8건의 심근염 증상이 보고됐습니다. 어제 CDC는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서 80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청소년 및 성인에게서도 발견됐던 심근염 증상이었습니다. 이 증상을 보인 8명 중 1차 접종자는 2명, 2차 접종자는 6명으로 모두 경미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성별은 남녀 각각 4명씩 나타났습니다. CDC는 이 8건 외 추가로 5건의 심근염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심근염 증상을 보인 어린이 가운데 5명은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심근염 사례 집계 당시 해당 연령대의 백신 접종자는 710만 명에 달할 때였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접종자는 510만 명, 2차 접종자는 200만 명이었습니다. 다만 CDC는 이번 보고에서 심근염 증상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연령대 어린이의 심근염 발병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CDC는 남자 청소년의 심근염 발병률과 관련해 백신 2차 접종 100만 회분당 16세에서 17세의 경우 69건, 12세에서 15세의 경우는 40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발열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접종자는 6.5%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6세에서 25세 청소년 임상시험자의 부작용 비율 17.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17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되는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컨센서스 전원 동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년에서 2013년과 2016년에서 2019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8번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올해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과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관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이고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국이 원격 진료 처방을 통해 임신 중절 알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식품의약국 FDA는 원격 진료 처방을 통해 임신 중절 알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임신 중절약 규제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특별히 인증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약을 받을 필요 없이 우편으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 중절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약 중 첫 번째 약인 미페프리스톤에 해당하는 조처로 해당 약을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직접 받도록 한 지침을 철회한 겁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 진료 처방을 통해 우편으로 약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FDA는 올해 초 팬데믹 기간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이 약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인증된 의료기관의 처방이 필요한 점과 의사가 환자에게 해당 약물에 대해 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 서명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FDA는 미페프리스톤을 만드는 두 회사와 의료기관에 변경사항에 대한 서한을 보내고 이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문헌과 관련 안전 및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한 남성이 마스크 대신 여성 속옷을 얼굴에 쓰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쫓겨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8살 애덤 젠느는 지난 15일 남동부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분홍색 여성 속옷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탑승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륙 전 승무원에게서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젠느는 교통안전청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자신이 착용한 속옷도 마스크가 맞다며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느가 따랐다고 주장한 이 지침은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CDC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얼굴 양옆을 다 가릴 만한 크기의 마스크를 얼굴과 빈틈이 생기지 않게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젠느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착용한 속옷은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젠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사고검토위원회에 검토가 있기 전까지 해당사 항공편 이용을 금지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사가 기내에서 승객들의 취식을 허용해놓고는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며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이전에도 비행기 탑승 시 얼굴에 속옷을 썼다가 델타항공 측에서 탑승을 거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없이도 물품을 우선 구매한 뒤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이른바 선구매, 후결제 업체에 대해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선구매, 후결제 대표 기업인 어펌과 호주 애프터페이,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입한 BNPL, 집 등 5개 업체로부터 급증하는 대출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선구매 후 결제는 기존 레이어웨이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소비자는 즉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빚도 즉시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얼마나 빨리 부채를 축적할 수 있는지, 해당 업체들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등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사는 호주, 스웨덴, 독일, 영국의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계획 발표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6명이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서한을 보내고 업계에서 악용될 수 있는 관행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국과 의회의 입장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 산업 내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규제 노력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앞으로 4년간 SAT와 SCT 점수를 신입생 선발 과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되어 오던 무시험 입학 전형을 앞으로 4년 동안 더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향후 4년간 지원자들은 SAT나 SCT 시험 점수 대신 고등학교의 각종 기록 등 자신의 자질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하버드대는 학생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원자의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SAT와 SC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입학 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버드대의 이런 결정이 시험 점수가 없어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4년간 적용되지만 이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에서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이런 하버드대의 조치가 향후 전체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입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인 페어 테스트 측은 최고 수준의 대학들은 시험 점수 없이도 공정하고 정확한 입학 사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 중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는 80%에 달합니다. 2019년까지는 45%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댈러스, 마이애미,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4곳의 국제공항에서 미국에 도착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현재 JFK, 뉴욕 등 4개 공항에서 PCR 검사 등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캐틀린 쇼키 CDC 대변인은 이번 조처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를 확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수주 내에 추가로 4곳의 공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이민 세관 단속국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은 총 2만 1,9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19년 12월 4만 1,631명에서 절반 가까이로 감소한 겁니다. 현재 수감자 중에서 75%를 차지하는 16,462명은 범죄 기록이 전혀 없고 나머지도 경미한 교통 위반 수준의 범죄 기록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12월 기준 RCE는 구금 대안 프로그램에 따라 총 14만 5,463명을 구금하는 대신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4만 5,032명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겁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1억 달러 규모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57개 카운티와 뉴욕시에 분배되고 현재 노숙 상태이거나 퇴거 위험에 직면한 개인 및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뉴욕시에 약 6,800만 달러,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 3,200만 달러가 제공됩니다. 렌트 보조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 하위 50%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 주차 제한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크리스정 펠팍 시장은 15일 열린 타운 의회에서 가구당 2대 무료 주차증 발급과 노인 차량 무료 주차, 비거주자 차량 2박 무료 주차 허용 등을 제한하고 개정안 논의 및 법적 절차 완료까지는 단속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수수료를 내고 주차증을 발급받은 경우 환불 조치할 방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